보이시나요? 벌써 거북목이 오기 시작한 거. 강아지의 먹는 자세도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정한 씻기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씻기 받침대만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가구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좀 찾아보기 쉬운 편인데 한국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투의 거북목 탈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할 가구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려보았는데요. 좌측에는 밥그릇이, 오른쪽에는 물그릇이 올라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먹는 식기의 바닥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투의 최고를 고려해서 높이를 설정했습니다. 가구의 모든 모서리는 이렇게 둥글게 깎아 주었는데요. 오투 다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갉아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가구는 소중하니까요. 모든 원목 가구의 시작은 목재를 가지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작할 가구의 수종은 오크이고요. 한국말로 참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술을 담는 통으로 오크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크이고요. 보통 오크통을 만드는 나무는 화이트 오크라고 해서 백참나무라고 부르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레드 오크, 적참나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화이트 오크가 더 희고 밝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톤은 레드 오크가 조금 더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도 피부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레드 오크라고 하더라도 자생지역이나 태생적으로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도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재들도 좀 있습니다. 여튼 제작할 수종을 골랐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 대패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제재목들은 면이 편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를 이용해 가지고요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작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 식기는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세계 최초의 강아지 전용 식기는 언제 등장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는 분명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먹이고 있는 상업용 강아지 사료, 이거는 1860년에 영국의 사업가 제임스 스프렛이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였을까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반려견 문화가 크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개는 단순히 사냥이나 경비를 위한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도그쇼도 열리고 캣넷클럽도 생립되고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산업도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변화 속에서 개를 위한 전용 사료도 등장을 한 거고 전용 용품 시장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식기는 어땠을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요. 당시에는 아직 전용 식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던 그릇이나 도자기, 양동이 같은 거를 아마 함께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로부터 1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강아지 식기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재질은 도자기에서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세라믹 등으로 바뀌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긴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사료와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역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도 변화는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슬로우 피더인데요. 강아지가 밥을 너무 빨리 먹지 않도록 구조를 바꾼 식기를 만들고 또 이제는 IoT를 활용해서 자동급식기라든가 정수기 등으로 단순히 먹이를 담는 것을 넘어서 식습관과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람과 강아지의 관계였는데요. 예전에 가축에서 애완동물이 되고 애완동물에서 이제는 반려동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서 강아지가 생활하는 공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마당 한쪽에서 밥을 먹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거실에서 사람과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이 되었고요. 사람은 식탁을 고르고 그릇을 고르고 그거마저도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는 인테리어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아지의 식사 공간도 단순히 밥그릇을 놓는 자리가 아니라 집안의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하나의 가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주절주절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본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본딩이 끝났으면 일단 클램프를 정리해두고 서랍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동나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나무 심기라는 풍습을 아시나요? 옛날에 아들이 태어나면 소나무를, 딸이 태어나면 밭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오동나무가 15에서 20년 정도만 지나면 쓸만한 목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혼수 가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동나무 심어서 제 관이나 짜야겠습니다. 여튼 예로부터 오동나무를 쓴 이유가 사실 따로 있는데요. 습기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조습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성분 자체의 방부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재료가 남아서 사용한 거고요. 원래 목공이 다 그렇습니다. 남는 재료 써야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꼼꼼하게 샌딩한 다음에는 오일을 발라서 마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랍에 레일을 달아주고 본체와 서랍을 조립하게 된다면 이제 오투의 검은목 탈출을 위한 협탁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진지하게 제가 이거 만들면서 진짜 고민한 게 이 가구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협탁이라고 해야 될까? 밥그릇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강아지 식탁? 뭐가 됐든 오투가 잘 먹기만 한다면 다행입니다.